이번에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진화론으로는 풀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는 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은 진화론적으로 결코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학에서도 다른 과는 몰라도 아마 안과 전문의들에게 눈이 진화되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면 거의 100%가 믿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눈은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이제 하나하나씩 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위를 둘러볼까요? 눈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지속해서 눈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눈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 속에 있는 핵심 부품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아주 섬세하게 배율을 조절하고 빛의 양까지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전체가 작동해야 기능을 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창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은 그 많은 부품 중에 단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 전체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눈을 이루고 있는 부품들이 한 번에 뿅 하고 눈 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눈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지나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진화론으로는 결코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눈의 작동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물체를 보는 것은 사물에 반사된 빛이 눈 표면에 있는 각막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각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데 빛을 굴절시켜 동공 안으로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부분인 홍채는 보는데 필요한 양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동공을 지닌 빛은 수정체에 도달하는데 수정체는 안구 뒷벽에 있는 망막에 정확한 상이 맺히도록 초점을 조절합니다. 망막은 수백만 개의 광 수용체로 덮여 있어서 빛의 측정 가능한 최소 단위인 단 하나의 광자도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광 수용체의 하나인 간상체는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원추체는 색깔을 구별하고 섬세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광수용체는 빛을 전기 화학적 신호로 변환시켜 시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뇌는 받아들인 신호와 기억을 비교하여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비한 사실 하나는 망막에는 위아래가 뒤집힌 상태로 상이 맺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뇌는 망막에 뒤집혀 맺힌 상을 원래 위치로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에 신비를 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눈의 신비함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은 그저 눈을 감을 때 눈을 덮어주는 헐렁한 커튼이 아닙니다. 눈꺼풀의 끝에는 안검판이 있어서 눈을 감을 때 안구와 밀착되어 닫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안검판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안구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먼지나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눈꺼풀에 붙어있는 눈썹은 먼지가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떻게든 인체의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데요. 창조물에 결점이 있다는 것은 곧 전지전능한 창조주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결점 중 하나가 망막의 광수용체의 위치입니다. 빛을 감지해야 하는 광수용체가 신경세포층 뒤에 있는 것이 결점이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망막층이 이렇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광수용체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는 맥락막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세포층 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광수용체가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결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망막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뇌와 연결되는 신경이 망막을 통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망막을 통과하는 부분은 결국 작은 암점이 됩니다. 그러나 눈이 두 개라서 이 작은 암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쪽 눈에서 보지 못한 작은 부분이 다른 눈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는 상은 서로 보완되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암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뇌도 암점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지어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암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봄샘이라는 것은 눈꺼풀의 안검판 내에 있으며 눈꺼풀 가장자리에 작고 가는 관을 통해 마이봄이라는 특수한 기름을 분비합니다. 눈을 깜빡이면 소량의 마이봄이 눈꺼풀 아래로 흘러나오면서 안구 표면에 골고루 도포됩니다. 눈을 살짝 감아도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특성을 가진 마이봄이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사진을 찍으면 망막에 빛이 반사되어 정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눈이 막 빨갛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망막 바로 뒤에 있는 맥락막에는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동공이 마치 빨간색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것은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눈물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은 감정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주 아플 때는 눈물을 통해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엔케팔린이 체내로 흡수되면 감정이 이완되고 기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참지 마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눈물에 이런 기능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진화론적 관점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설명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져 아래로 흐르면서 눈 전체를 지나 눈 모서리에 있는 눈물 구멍을 통해 배출됩니다. 눈물은 눈을 깨끗하게 하고 안구에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항체와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눈에 유해한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신기하죠? 정상적으로는 눈물이 적어서 눈이 마르거나 눈물이 넘쳐서 줄줄 흐르지 않게 생산과 배출이 정확한 균형을 이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라는 거, 그리고 기쁨이라는 거, 감동을 받죠? 그럼 눈물이 나요. 저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감정을 갖고 있고 그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신비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말했지만 진화론적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